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전달드립니다. 2차 전지 한 줄기 빛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미 법안, AMPC, LFP 하이만간 등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서 좀 뭔가 큰 것들이 좀 전환하고 있는 국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착각 속에 빠지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바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그림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할 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리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좀 전환점들이 보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된 자료인데 25년 하반기 주요 섹터 업무 업황 전망이라고 해서 2차 전지는 아직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도체, 증권, 조선 이런 쪽은 회복이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서 한 이 정도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요런 것들은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2차 전지는 이 그래프에 어느 것을 지나고 있다. 그것들이 광물 가격, 곧 리튬의 지표인데 리튬가가 거의 6만 달러도 깨지면서 완전히 박살 났었죠. 그런 것들이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광물가 폭격으로 대부분 적자 전환을 했고 또 삼원계는 LFP 배터리한테 완전히 밀렸고 또 캐즘이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수요에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보조금까지 미국에서 또 날라갔고요. 그래서 2년간에 우리가 지옥을 맛보고 있는 투자자들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방향들이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정리되었다라고 판단돼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해 왔던 미래의 모든 것이라고 했던 미국 그리고 그 고 PR들 지금 많은 배터리주들이 거의 2년 뒤에 PR이 30배 지금 당장 올해는 뭐 100배, 200배까지도 용인되었던 그 시장의 그 기반이 되었던 것들이 미국이었는데 미국의 불확실성이 그래도 뭐 반반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보조금은 분명히 1,000만 원, 7,500달러, 1,000만 원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큰 악재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와서 지금의 주가를 이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또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AMPC 첨단 세액 공제가 생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정말로 싫어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 사실 기업들도 이거에 따라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AMPC를 조 단위로 받으니까 적자 안 나온 엔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 단위로 받게 되니까 어, GM과의 합작 공장에서 많이 받으니까 적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26년도부터 AMPC 보조금을 더 속속들이 많이 받으면서 대부분 미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위로하자고 하면 실제로 보조금 있어도 지금 5월, 6월 신장률이 거의 미국의 EV 신장률이 역신장 마이너스 5%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좋다가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돈이 많은 나라에서 세컨카 개념이어서 그런지 신장률이 뭐 보조금에 그렇게 절대적인 유럽이나 이런 것처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1천만 원이면 단기적으로는 직후에 9월에 마무리되면 솔직히 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뭐 테슬라 FSD 같이 전기차에 대한 본연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 다시 좀 뭔가 모멘텀이 일어나거나 저가형 전기차가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배터리도 그다음 뭐 완전히 폭락할 대로 폭락했으니까 전기차의 침투율이 좀 더 가격적인 경쟁력이 보조금 없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면 FSD 같은 경쟁력을 갖추면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런 미국에서의 신장률은 논외적으로 상수로 두는 게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네켈 일반도의 전략을 취했는데 LFP가 압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리바프죠. 자체 기술력이 워낙 또 향상되었고 CL2 샤시라는 것들이 완전히 급진적인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하이 니켈 대비해서도 많이 침투량이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뭐 이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객관화가 좀 더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우리가 위험하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 깨끗이 진 겁니다. 이거 예측을 잘 생각보다 못한 겁니다. LFP 욕했던 사람들이 욕 나와도 될 정도로 이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냐라고 했을 때 특히 유럽의 1위라고 했던 독일의 전기차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저가형 전기차들이 나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지표가 리튬가입니다. 리튬가가 6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6만 달러도 사실 떨어지지 않고 원래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지 못하고 쭉쭉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큰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물가 때문에 다 사실 이윤들이 소재 기업들이 완전히 다 진짜 최악의 적자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죽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처럼 벡터리는 원래 옛날에도 우리가 많은 꿈을 꾸었었잖아요. 배에도 실리고 항공기도 실리고 로봇에도 실리고 그런 것들이 UAM 뭐 이런 것들에도 다 실린다고 했는데 현실로 하나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ESS입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FEOC 정책과 더불어서 빅테크 빨에서 ESS가 엄청나게 전력의 안정적인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AI 쪽은 이런 전력이 급진적인 전력이 한 번에 팍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옆에서 ESS가 보조적으로 에너지를 크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신재생 에너지는 ESS와의 결합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저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S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ESS 수요가 엄청나게 몇 배의 급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 방송 오랫동안 보고 오셨던 분들은 몇 년 전부터 플러스 알파로 사실 ESS도 주목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만 시장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5년 전만 해도 ESS 시장 점유율이 80%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10%였고. 근데 이게 3원계로 했었었는데 불나면서 뭐 난리 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완전 포기하고 EV 시장도 더 크니까 완전 그쪽으로 다 넘어갔었죠. 뼈아픈 실책인데 LFP가 ESS 시장은 완전 독점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CATL이 38%였는데 43% 됐고 중국 애들이 완전히 다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등이 CATL, 2등이 BRD, 얘네들이 EVE, 에너지 에노션이 7%. 이거 사실 더 낮았죠. 지금 22년인데 우리나라가 10%도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다. 빅테크들의 엄청난 사용량, 태양광 사업의 확대로 이런 것들이 가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혜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한 사업이면 전기차 20에서 30만 대 수준의 물량이라고 합니다. ESS 10기가면 전기차 15만 대입니다. ESS 사업 하나에 거의 뭐 5기가 정도, 6기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10만 대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취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국 뭐 이런 데는 안 되고 미국만 일단은 좀 가능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직 뭐 본격적으로는 이 중국의 워낙 헤게모니 싸움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LFP를 하고 있죠. 이 미국을 침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하이만간 계열을 저도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지만 2년 전부터 하이만간 예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조합, 하이니켈 말고 LFP 말고 이런 쪽의 새로운 조합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또 된다 한더라도 양산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너무나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쪽의 기술 개발이 너무나 취약했던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보조금을 중국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빨리 발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과 나라가 실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양산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적자하고 있는데 그렇죠? 2년 전 이야기 나온 하이만간이다. 미국의 NFP는 꼭 다시 가져와야 된다. 한국에서도 뭐 발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3기가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연간 수준은 10에서 20기가 수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였죠? 그래도 한 20만 대, 30만 대 수준은 그래도 수요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입찰 한다라고 하죠. 플러스 미국 가져와야 됩니다. 꼭. 그래서 한국도 뭐 ESS 시장 쪽에서는 이 점유율을 일부 80%가 중국한테 가 있는 것을 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LFP가 저쪽 그저께 좀 LNF나 SK온 협약 같이 그런 이슈가 나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튬가 영향이 LNF는 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혼자서 죽쓰고 있었는데 리튬가 영향이 제일 크고 사실 저는 이때 떨어지고 그동안 방송을 사실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LNF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튬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또 더욱 적자가 흑자 전환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얘네들이 리튬을 이때 사왔으면 또 더 떨어지면 이거가 손실이 또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부 환입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나름 반등 모멘텀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어지길 바라고 LNF가 혼자 적자가 나머지는 막 흑자하고 있는데 죽쓰고 있는 이유가 리튬가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리튬가가 반등해서 개선되고 나머지 PER들이 좀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 큰 손실을 좀 이익분에서 많이 사실 손실을 좀 봤고 물론 테슬라가 좀 더 이익을 보전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 아리까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뭔가 ES 시장에 잘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해 준다고 하고 하면 리튬가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도 없어진 상황에서 악재들은 지금 이미 그래도 다 나오긴 했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서의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고 ESS 시장에서 뭔가 수주를 계속 따온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말에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힘드실 상황이지만 여태까지 사실 어떻게 이미 탈출 못했으면은 지금 탈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좀 좋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극복해 주기를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런 근황 같은 것들은 좀 따로 좀 한번 말씀 또 기회 있을 때 좀 더 주가가 반등했을 때 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